를 각성시키려 했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익정권이 들어서고 공산화로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 우익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정부가 하는 거지. 안기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뭐 나설 수가 있나?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정권 잡았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민간 우익이 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정권이 그들에게 넘어가면 경찰도 국정원도 모두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제 체제를 지킬 사람은 그야말로 아스팔트에 있는 민간 무익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제 그분이 자유마을운동이 얼마나 절실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서자 남북을 봐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지금 남은 딱 하나가 뭐냐? 기독교 세력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사상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마을운동에 적극 나선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법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일단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고요. 다시란 말을 붙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그것도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이미 마을에서 우파와 주민과 좌파 주민 간에 치열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본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 그것도 마을로 간 체제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장진호 전투, 이런 군인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는 군인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던 후방 마을 곳곳에서 방공호, 우물가, 개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넓은 평지에서 수많은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 전라도 영광이라. 그래서 도대체 이들의 시신이 누구며 누가 죽은 것이며 도대체 6.25 전쟁은 뭐란 말인가? 왜 군인들 간의 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많은 시신이 후방 마을 곳곳에서 발견된 연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쯤 알고 있어요.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다. 북한군이 내려왔더니 국군이 막았다 못 막으니까 유엔군이 왔고, 북진에 갔더니 중공군이 내려오고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휴전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으로만 보면 도대체 후방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집단 시신의 의미, 도대체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6.25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참혹한 전쟁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태평성대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진작 알고 깨닫고 교훈을 얻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다시 마을에서 일어나는 체제전쟁이 일어나는 가능성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교훈을, 피를 흘린 교훈을 잊고 사는 대가가 지금 다시 리턴 매치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해볼게요. 현승종 전 총리는요, 노태우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수기를 보니까 자기는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가고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겪은 얘기를 수기에 썼어요.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왜? 북한 군인들은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지 후방 마을에 많이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그 동네 좌파 주민들이 말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도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 말하자면 부르주아 세력, 우익인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사사시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 자, 이 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누가 바로 북한군이 내려오자 그 동네에 있던 좌파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북한군이 오자마자 환영대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자마자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또 치안대 역할도 하고 하면서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잡아내려는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잡아냈습니다.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숨은지 다 아니까. 왜?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 처형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가 낙동강 전투에 15만 명이나 투입시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납북인사들 8만 명, 그 사람 누가 잡았어요? 동네에서? 그들이 잡았어요. 국회의원요, 초대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이 끌려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북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바로 그 동네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는 왜 그 동네에서 북한군을 도왔던 좌파 주민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역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내무서 유치장, 말하자면 경찰서 유치장도 많은 사람을 잡아두었고, 곳곳에, 그 다음에 형무소, 그러니까 형무소에도 많은 사람을 체포해 두었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한군이 막 급속하게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가둬두었던 사람을 다 처형하고 올라갔어요. 대전 형무소에서는 5, 6천 명을 학살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잡아들였냐 하면은 마을에서 바로 좌파 주민들이 잡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가 좌파 주민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런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그 북한군이 후퇴를 할 때 김책이라고요, 김국성 선생님이 김책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 건설자인 김책이라는 전선사령관이 반동분자 잡아놓은 사람 다 죽이고 올라가라고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죽입니다. 서울수복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1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걸 서울수복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공산치하에서 벗어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수복 환영대회를 개최했어요. 전국 각지였어요. 이게 화근이었어요.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북한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건데 집단 학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전북 전주의 민간인 학살, 경남 진주의 민간인 학살, 이런 데서 많은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학살이 일어난 데가 전남 영광입니다. 제가 전남 영광에 가봤더니 염산면이 가장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염산면에 있는 염산교회에 77명의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순교 상상도를 보니까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고, 북한군이 죽인 거 아닙니다. 이미 10월 달에는 북한군은 다 올라가고 없어요. 누가 죽였냐? 그 지역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죽인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 어른들은 말하기를 바닥빨갱이다, 그 다음에 뭐 지역자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그림을 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야, 북한 놈들 나쁘네, 사람들 많이 죽고 기독교인을 특히 많이 죽이고 올라갔네 라고 하지만,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좌익 빨치산들이 죽였다니까.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 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봐. 그런데 이렇게 함과 동시에 뭐냐면 호남 지역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좌익이 이렇게 마을에서 사상전쟁을 치렀다는 걸 까맣게 잊고 북한만 매도하면서 스스로 모든 갈등을 묻어버리는 것, 역사를 감추어버리는 것, 진실.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어떤 빨치산 소년 단원 출신이 증언을 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 이전에는 집단 학살극이 없이 반동분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주로 이렇게 학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군이 오고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3개월 동안 했던 악행을 보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개울가에 죽이러 데려가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참 무서운 거예요.